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정원 베란다에서 꽃과 식물들 키우다 보면 인내와 사랑을 열심히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의 변화, 식물의 성장 속도, 잡초 등등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그저 자연의 리듬과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한편으로 자연이라는 틀 안에서 식물의 속도에 따라가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 조금은 느리고 천천히 여유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알찬데요. 수국, 배롱나무, 찔레 등등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니포피아 추명국 등등 많은 식물이 새로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추명국 종류별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소품 사이즈 10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추명국입니다. 추명국 소품은요, 농원의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이 있습니다. 추명국은요, 아네모네 속에 속하는 식물이죠. 서리를 기다린다는 의미의 대상화라고도 불리고요.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바람꽃이라고도 부릅니다. 추명국 이렇게 색상별로 기장감이 조금씩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죠. 현재 추명국의 모습을 보시면요, 분홍 색상보다 하얀 색상의 키가 더 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명국 분홍 색상 이렇게 밥 좋게 나와 있습니다. 추명국은요, 일반적으로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추명국 소품을 보셨으면 겹꽃으로 된 중품도 보여드릴게요. 중품 겹꽃도 역시나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이 있습니다. 겹꽃을 선호하신다면 중품 추명국 겹꽃을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호꽃은 소품을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명국은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식재를 하실 때에는 양지 바른 공간에서 자라게 식재해 주시면 좋죠. 토양 같은 경우에는요, 촉촉하지만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보통 우리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은 어떻게 해야지 만들어지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베란다나 정원, 노지 같은 경우에는 흙을 완전히 갈아엎지 않는 이상은 기존의 흙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물을 한번 부어보시고 물이 잘 스며들면 어느 정도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양을 구매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요, 펄라이트, 마사토의 비율을 조정해 주시면서 통기성과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서 분갈이를 해 주셔도 좋죠. 식물을 식재하기 전에 퇴비, 토양 미생물 등등 이러한 것들이 풍부한 부엽토 또는 기타 유기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토양을 관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추명국은 토양의 산도에 대해서 딱히 까다로운 식물 아닙니다. 약상성 토양까지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입니다. 종류별로 추명국을 들이셔서 키워보면 추명국이 갖고 있는 매력을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식물은 붉은 숫잔대입니다. 붉은 숫잔대 혹은 홍화 숫잔대라고도 불리죠. 줄기부터 자색을 띠더니 꽃은 매우 정열적인 빨간색을 보여줍니다. 쌍떡잎 식물 초롱 꽃목 숫잔대가 여러 해살이 야생화 되겠습니다. 숫잔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약간의 습한 습지에서 자생을 해서 이름이 붙은 식물입니다. 홍화 숫잔대는요, 7월부터 9월까지 붉은색으로 꽃이 피어나고요. 연두빛 농원도 백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백합 구근을 키워두곤 하거든요. 이렇게 꽃대를 올려가지고 예쁜 꽃을 먼저 보여주는 포트가 생겼습니다. 연한 분홍색 색감 예쁘죠? 백합의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백합은 건조한 것보다는 약간은 습한 것을 선호하는 거죠. 백합은요, 병해충이 적고 보수력이 좋은 흙을 선호합니다. 백합은 이렇게 구매 가능한 색상 보여드릴게요. 하얀색이 겹꽃으로 피어나는 백합은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합은 진한 향기와 아름다운 꽃의 모습으로 인해서 인기가 많은 식물 되겠습니다. 순결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죠.
천일홍은요 4개의 세트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양옆에는 이렇게 보랏빛 진한 분홍 색상이 있고요. 하얀 색상 그리고 연한 분홍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일홍 열대 아메리카와 아시아에 서식하는 식물이죠. 열과 습도에도 강한 식물입니다. 노지 식재를 해두어도 잘 자라더라고요. 토양이 습하거나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경우를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늬꽃땡강입니다.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시원한 느낌과 징그러운 느낌이 잘 드러나는 식물입니다. 물은요 저면 관수로 주셔도 좋은데요. 물이 마르는 속도는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식물을 키우는 공간의 습도라든가 온도, 일조량 이런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죠. 때문에 흙이 마르는 속도를 느껴보시면서 물을 주시는 게 참 좋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신란입니다. 하얀 샤프란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이죠. 신란은요 작은 구슬 모양의 알뿌리 식물로 단연 야생화입니다. 개화는요 3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이렇게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습니다. 색상은요 지금 중품은 하얀 색상이 들어와 있고요. 기생란이라고 해서 분홍 색깔 종류도 소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란, 기생란 햇빛 좋아하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되는 자리에 심어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납니다. 히브란서스는 12cm에 담겨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연한 색으로 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레일릴리는 조금 더 진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몽오리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범의 꼬리도 보여드릴게요. 꽃범의 꼬리도 절대 놓치면 안 될 여름정원 화사하게 밝혀주는 대표적인 여름꽃입니다. 꽃범의 꼬리는요 양지 바른 공간,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자라나고요. 다음 식물은 리비나 후밀리스 되겠습니다. 빨간색 분홍 색상의 열매가 포인트인 식물로 이 열매가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지리공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미국의 남부 지역이 원산지죠. 다음 식물은 철원석창포 되겠습니다. 철원석창포는요 천남성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 되겠습니다. 서식 장소는요 산지나 들판 냇가에서 잘 자라나죠.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입니다.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는요 관리 잘 되면요 사시사철 꽃이 오렌지 색상으로 피어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고르키아입니다. 고르키아는 선이 아름다운 식물로 매우 유명하죠. 뉴질랜드 절벽에 자생하는 고르키아죠. 단아하면서도 가늘게 뻗은 가지에 맺힌 작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면 신비로운 느낌과 모던한 분위기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국화입니다. 국화 중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동그랗게 심겨져서 수영 좋게 빠져서 나왔습니다. 꽃의 크기를 보시면요. 소국과 중국 사이 정도의 크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화는요. 추위에도 강한 식물 중 하나 되겠죠. 이렇게 꽃망울이가 많이 생겨 있을 때는요. 비료와 물도 많이 요구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주황색상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주황색상이 약간 노란 색상에 가까운 주황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귤 색상인 것 같기도 하고 감귤 색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노란 색상과 함께 보시면 색상 구분이 가능한데 간혹 주황 색상이 노란색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색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cm 보트에 심겨져 있는 국화 보셨으니 조금 더 미니미니한 사이즈의 12cm 보트 국화도 보여드릴게요. 12cm에 심겨져 있고요. 먼저 1번 노란 색상, 2번 는 핑크 색상인데요. 조금 더 진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5cm 보트 국화보다 12cm 보트의 국화들이 색감이 조금 더 진한 느낌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심으로 갈수록 진한 느낌이 있네요. 농원의 한켠을 지나다 보는데 해당아가 이렇게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겹꽃으로 연한 색상의 분홍 색상 피어 있습니다. 높이는 150cm 정도까지도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아 묵으니까 가지 정리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밥도 좋아지고 줄기도 튼튼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아름다운 장미입니다. 10cm 소품에 심겨져서 나왔습니다. 장미 물 한번 주시고 바람에 통풍시켜 주시면 예쁜 꽃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장미 소품은요, 색상 1개에서는 랜덤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3개 묶음으로 구매 시 골고루 최대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생각해 주세요. 장미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집에서 키우신다면 해가 잘 드는 창가 쪽에서 키워주시고 물을 주시고 베란다 창문 열어서 통풍을 잘 시켜주시면 무리 없이 잘 키우더라고요. 실외에서 키울 때에는 조금 덜 신경을 써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햇빛을 많이 받아서 잎의 색상이 노랗게 변하면 그 잎은 따주시고요. 시든 꽃대도 잘라주시면서 다음 꽃을 준비해주세요. 다음은 배롱나무입니다. 농원의 배롱나무는 한 5종류 되는 것 같아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초록 색상의 잎과 보라 색상의 꽃이 피어나는 퍼플 엘프 배롱나무 보여드렸고요. 지금은요, 자엽 배롱나무 보여드릴게요. 빨간 색상이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에보니 엠버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배롱나무가 참 많이 있는데요. 자엽 색상인데 하얀 색상으로 피어나는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는 한여름에 나무에 꽃이 피어나죠. 여름에 꽃 보기 어려울 때 배롱나무가 참 효자처럼 꽃을 보여주죠. 꽃이 많은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려함을 뽐내주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싱그럽게 우뚝 솟아있는 모습을 아실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배롱나무는요, 자엽 색상을 가지고 약간은 분홍색, 빨간색의 꽃잎과 노란색 화심이 눈에 띄는 배롱나무고요. 자엽 배롱나무 들을 뒤로 하고 보시면 캉캉백일홍입니다. 이 배롱나무는요, 꽃잎이 레이스를 하고 있는 듯이 말려 있다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약간은 무늬가 있는 꽃잎, 분홍 색상과 하얀 색상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앙증맞고 귀엽죠. 여름 농원을 정리하다가 만난 인동조입니다. 조황 인동인데요, 중품과 소품이 소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동조는요, 달콤한 꿀향과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나서 인기가 많은데 농원에는 이렇게 주황색상이 있네요. 주황색상 꽃이 흔하지가 않아서 저는 매우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덩쿨로 인기가 많죠. 덩쿨성 성질이기 때문에 지지대를 설치해 주셔도 좋고 울타리 근처 식재도 좋아요. 오이풀입니다. 여러 해살이 야생화 되겠습니다. 줄기 길게 솟아오르고요. 잎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야생화로서의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지금 제가 스쿠령 루브럼이라는 글라스와 니포피아 그리고 탑 부처꽃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3가지 식물들을 모아서 식재를 해두어도 유럽 느낌의 글라스 정원이 또 이색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꽃은 영하 35도까지 월동이 가능한 여름꽃 되겠습니다. 8월 9월까지 성장을 하고요. 100cm 이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글라스 스쿠령 루브럼 보여드릴게요. 2세 포트 들이셔서 돌이나 정원에 곳곳에 식재를 하게 되면요, 되게 우아한 느낌과 글라스 정원만의 무드가 소량으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글라스답게 벽가에 속하죠. 그 옆에는 니포피아 있습니다. 추위에 강해서 전국적으로 노지 활동도 가능합니다. 꽃을 보시면 되게 몽환적이고 드라마틱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림 속 한 장면 같은 황홀한 정원을 만들기에 글라스와 니포피아 함께 식재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절화 소재로도 인기 많더라고요. 농원에는 아가판선스 중품 15cm 준비되어 있습니다. 색상에 따라서 잎의 굵기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한 색상과 연한 색상으로 구분해 주셔서 주문해 주시면 너무나 좋죠. 앞서 보여드렸던 니포피아 그리고 루브럼 글라스와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로엘리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로엘리아는요, 보랏빛깔 꽃이 피어납니다. 소품으로 제 입고가
입고가 되어 있고 중품은 소량으로 입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화과 모종 되겠습니다. 무화과는요, 과일로서도 맛도 좋은데 꽃말과 의미도 너무나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풍성한 결실, 풍부, 풍요, 다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소와 주황빛 꽃이 여름에 피어주면 너무나 아름답죠. 덩쿨나무입니다. 능소와 한 그루가 예쁘게 덩쿨 져서 꽃을 차르르 피워주면 너무나 예쁘게 느껴지죠. 꽃말은 명예와 그리움 되겠습니다. 덩쿨나무인 만큼 타고 올라갈 때 혹은 담벼락 근처에 식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수가 좋은 흙과 빛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공간에 식재해주세요. 다음 식물은 철포백합입니다. 일본과 타이완에서 자라던 철포백합을 관상용으로 개발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깔끔한 느낌으로 피어나죠. 범부채도 이렇게 주황빛 꽃대 올려주고 있습니다. 범부채 잎과 줄기가 매우 기품 있게 자라나죠. 키가 수직으로 쭉 뻗어 자라납니다. 목수국 썬데이입니다. 썬데이 목수국은요, 노즈 활동도 매우 잘하죠. 목수국의 특징이 내한성이 무척 강하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썬데이는요, 자라나면서 꽃이 색상이 변화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고하고 기품 있고 우아한 느낌 가지고 있는 고려자기입니다. 야생화의 일종이죠. 햇볕 좋아합니다. 베란다에 두시고 키우시는 경우에는요, 물을 2-3일에 한 번씩 주시면서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농원 뒷밭에 찔레도 다시 한번 꽃을 올려주고 있는 포트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찔레는 제가 정말 하나하나 관리하면서 아껴온 식물들인데요. 웨딩 찔레 이렇게 달걀 호라이처럼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찔레는요, 묵은 손이 생기면 따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죠. 골드 찔레는요, 이렇게 겹꽃의 노란 색상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색상과 하얀 색상의 절묘한 무늬를 보여주고 있는 타이거 찔레입니다. 타이거 찔레 역시 눈을 사로잡는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찔레 되겠습니다. 찔레는요, 야생 장미라고 해서 노지에서 월동이 아주 잘 되는 식물입니다. 꽃이 피어났다 치면 꽃을 잘라내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잘라낸 가지에서 새순이 올라와서 또 한 번 꽃망울을 보여주면서 꽃이 피어나더라고요. 환타 색상의 에메랄드 찔레입니다. 색상 참 예쁘죠? 중품 찔레 외에도 소품 찔레도 이렇게 이벤트로 데리고 와 보았는데요. 묶음으로 특가로 저렴하게 찔레 다양한 품종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찔레를 건강하게 키워보시는 것도 여름날의 하나의 쏠쏠한 재미 될 것 같습니다. 찔레는 장미과의 낙엽 감목으로 약간 향기도 있으면서 다른 장미에 비해서 조금 작게 피어나는 소박한 느낌이 또 매력적인 식물 되겠죠. 추위에 강한 편이고 노지 활동도 됩니다. 다음 식물은 용담입니다. 매우 고운 꽃을 보여주죠. 키가 크게 자라지 않고 낮게 자라납니다. 산가들에서 잘 자라나고 바위 틈에서도 굳세게 생명력 강하게 살아가죠. 용담은 자생지 자체가 고산의 계곡이나 습지 되겠습니다. 비와 습기에도 강한 식물이죠. 노지에서 키워도 꽃과 잎이 오그라들지 않고 매우 잘 자라나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브라질 레언입니다. 브라질 채송화라고도 하죠. 새비름과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약간 그늘져 있어서 꽃이 오므라들어 있는데요. 햇빛이 쨍쨍해지면 한여름날의 더운 날에서조차도 예쁜 꽃을 정말 활짝 피워줍니다. 채송화와 닮은 듯 약간씩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가는 덩쿨 뿌리를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육식물답게 건조에 무척 강한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질 채송화는요, 당연히 브라질이 원산지인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화단과 베란다에서 키우기 너무나 좋은 꽃 소개시켜 드릴게요. 갓꽃입니다. 갓꽃은 이렇게 중품 15cm와 소품 10cm로 각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종자라고 해서 드렸는데요. 일단은 꽃은 정확한 색상은 피어봐야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간 연하거나 진한 것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꽃은 너무나 활짝 예쁘게 피어나는 특징이 있네요. 소품이 먼저 이렇게 꽃몽오리가 돌고 있는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갓꽃, 겹꽃으로 풍성한 느낌으로 피어나서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은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룩스 나타샤 소품 보여드릴게요.
있는데요. 나타샤만의 깜찍한 매력은 바로 잎의 무늬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꽃잎이 하얀 색상과 분홍색이 교차하면서 무늬를 만들어주는데 그 모습이 멀리서 보아도 눈에 확 띄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쑥부쟁이입니다. 두 가지 색상이 랜덤으로 담겨 있는데 청아쑥부쟁이, 홍아쑥부쟁이입니다. 즉 약간 연한 이렇게 분홍색상 혹은 보라색상으로 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을꽃 하면 아주 대표적이고 키우기도 너무나 쉽죠. 다음 식물은 토종솔채 되겠습니다. 농원의 솔채는요, 외성솔채와 토종솔채 두 종류 있는데 이렇게 일반 솔채는 꽃대 쭉 올라와서 수직으로 예쁘게 피어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한 포트에서 이렇게 꽃이 피었고 다른 포트들도 꽃망울을 점차 보여주겠죠. 자엽 꽃고비입니다. 꽃잎의 색상이 자엽 색상인데 여름철에는 햇빛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초록초록한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꽃고비만의 잎의 모양과 특징이 있죠. 도라지꽃은 특가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쁜 도라지꽃 색상 은은하게 파스텔 톤으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 모양의 꽃이 아름다운 식물이죠. 휴켈라인데요. 휴켈라 5가지 색상으로 골고루 세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독특한 잎의 색상이 아름다운 휴켈라죠. 꽃보다도 잎이 아름다운 잎관상 식물 되겠습니다. 휴켈라는요, 반음지에도 잘 살아남는 식물 되겠습니다. 건조에도 강합니다. 약간은 무신경하게 키워주셔도 탈 없이 잘 자라날 수 있어요. 휴켈라를 키우다 보면 화분 속에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새 잎들을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죠. 봄에서 여름 사이 길게 피어나는 꽃들도 있는데 잎이 더 아름다운 거 아시죠? 무늬자수정입니다. 처음에는 잎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에 띄실 거예요. 꽃에 대한 기대보다는 잎들이 눈에 들어오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지나칠 수가 없죠. 시원해 보이는 넓은 잎들 사이로 옅은 테두리가 노란색, 연두색으로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자라납니다. 모나 라벤더 해피블루입니다. 여름날의 보랏빛깔 신비스러운 빛깔로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이름과 너무 잘 어울리는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드닝 수업에서도 소재로 사용이 될 정도로 요즘에 인기가 늘고 있더라고요. 오늘의 첫 번째 식물들은 후룩스 중품으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신상 색깔도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보여드릴 후룩스 중품은요, 제프스 블루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연한 보랏빛깔 느낌도 납니다. 매우 신비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이 후룩스 제프스 블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망울이가 피어 있는 보트도 있고요. 꽃망울이 생기기 시작한 보트도 있습니다. 후룩스는 여름에 무척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강한 직사, 광선에서도 꿋꿋하게 예쁜 꽃들을 올려주는 식물입니다. 다음 후룩스도 참 단아하고 청순한 느낌 드는 깨끗한 하얀색입니다. 하얀 색상이 가지고 있는 청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물과 함께 식재를 해 두어도 깨끗하게 잘 어울리는 피나 콜라타 후룩스 되겠습니다. 후룩스는요, 이렇게 풀협족도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키는 60에서 100cm 이상으로 자라나죠. 꽃대가 쭉 성장해서 수직으로 자라는 꽃 되겠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원추 모양의 꽃 차례들이 차례대로 피어나죠.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후룩스는요, 제프스 핑크입니다. 화심에 다가갈수록 조금 더 핑크 색상이 진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진한 색감을 원하신다면 블랙 레드 후룩스 추천드릴게요. 저희 후룩스 중에 가장 진하고 정열적인 색감을 뽐내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후룩스 꽃대가 흩날리면 너무나 아름답게 다가오더라고요. 다음 후룩스는 핑크레이디 후룩스입니다. 이렇게 화심에 하얀 색상과 핑크 색상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참 아름다운 후룩스 중 하나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부산 꼬리풀인데요. 부산의 해안가에서만 자란다 하여 부산이라는 명칭을 가진 식물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산에서 자란다 하여 이렇게 귀여운 이름이 붙은 것도 참 신기하죠. 부산 꼬리풀, 현삼과 꼬리풀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당연히 노지 월동 가능하죠. 정원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국화는 스위프티 국화 되겠습니다. 소국과 중국 사이에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원에 5가지 세트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노란 색상이 2개 배송된다는 점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사한 스위프티 국화는요, 여러가지 색상을 한 번에 식재를 해두면 더 예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토플 재입고 기다리셨던 분들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토플 이렇게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토플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야생화죠. 생명력이 강한 식물에 속합니다. 여름의 태양볕에서도 잘 견디면서 자라나더라고요. 분홍색의 쨍한 색감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토플은 잎의 모양이 톱처럼 갈라진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정말 이름과 찰떡입니다. 마편초는 국내에서 유럽풍 정원이 유행하면서 참 인기가 많아진 식물인 것 같은데요. 마편초 빠르게 성장하고 관리가 거의 필요가 없더라고요. 마편초 혹은 수금법의 나라고도 불리죠. 추위에도 매우 강한 야생화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좀배롱나무입니다. 식물의 이름에 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경우에는요, 외성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키가 작게 크는 외성나무를 의미하죠. 좀배롱나무는요, 일반 배롱나무에 비해서 잎장의 크기가 3분의 1 정도로 작게 자라납니다. 잎이 작고 조밀조밀해서 간상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분재로도 많이 애용이 되는 식물입니다. 배롱나무를 키우다 보면 좀배롱나무 같은 경우에는 내한성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노지에 키우는 경우 몇 해 시간이 지나면서 땅에 적응을 하면 알려진 내한성보다 추운 날씨에 잘 견디더라고요. 몇 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상부에 보온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호스타 보여드릴게요. 호스타는 반그늘 반음지 식물로 유명하죠. 정원에 있을 법한 반그늘 공간에 호스타 식재해 두면 파릇파릇하고 생기 있는 느낌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호스타는 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공간에 식재해 두면 잎의 색상이 파릇파릇하게 발현이 되는 식물입니다. 너무 강한 직사 광선 아래보다는 이러한 공간이 좋죠. 직사광선에 피해 나무 아래나 반그늘에서 너무 건조하지 않게 키우시면 잘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 서로 다른 느낌이 나죠. 잎의 문양과 잎의 크기, 미묘하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원이나 카페 공간 등등 호스타가 종류별로 심어져 있는 공간이 많죠. 호스타만 잘 배치해서 심어도 정원이 한층 고급지고 매력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호스타가 반그늘 반음지 식물이라고 해서 포트채로 너무 그늘에서만 키우게 되면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잎의 색상이 잘 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햇빛이 어느 정도 은은하게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세요. 나비수국입니다. 하늘하늘 나비가 날갯짓을 하는 듯한 푸르른 색감을 가지고 있는 수국이죠. 꽃망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비수국은 7월, 8월이 절정인 식물이죠. 꽃대 아래 잘라주면 새순이 올라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꽃대 하나 사라지면 다시 꽃대 2개가 만들어지죠. 다음 식물은 개꽃입니다. 개꽃, 꽃도 특이하고 잎도 독특한 느낌 가지고 있죠. 양지 식물입니다. 개꽃을요 많이 사가셔가지고 모아 심기 하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포트멈 국화입니다. 연두빛 농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 중에서 포트멈 국화는요 딱 중간 정도 사이즈 돼 있는 꽃의 크기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포트멈 국화는요 미국의 원예 회사에서 개발한 종류 중 하나입니다. 딱 국화를 화분에 키울 수 있게
줄기는 짧게 하고 가지와 꽃송이를 늘려서 개발을 해낸 국화 품종 중 하나라고 생각해주세요. 파스텔 톤의 색채로 꽃이 피어나는데요. 실내에 두면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 연출하기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선명하고 풍성한 느낌까지 피어나죠. 식물 국화는요, 포르알데히드, 벤질,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능력도 뛰어나서 실내에서 키울 경우의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유럽에서 온 겹 에키네시아 되겠습니다. 정원을 유럽풍으로 꾸며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식물이고요. 5인치 슬릿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상태 되겠습니다. 화려한 겹꽃으로 피어나죠. 각 품종마다 각각의 아름다움과 색상이 너무나 눈에 띄는 식물 되겠습니다. 화려한 겹꽃으로 이렇게 토끼귀를 닮은 듯 봉긋 피어납니다. 간성 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 되겠죠. 여름 동안 장기간 꿋꿋하게 개화를 해내는 식물 되겠습니다. 색감이 매우 화사하고 산뜻한 레몬드롭 에키네시아도 있네요. 노란빛깔 꽃이 너무나 앙증맞고 명량하기까지도 한 느낌입니다. 다음 에키네시아 라즈베리 트러플인데요. 겹으로 역시나 피어나고요. 약간은 코랄빛깔, 주황, 분홍빛깔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 매력적인 색상 되겠습니다. 광량에 따라서 꽃의 색감과 느낌이 다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연출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에키네시아는요, 보통 영하 35도까지도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품종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요. 성장하는 높이는 70에서 100cm까지 성장을 합니다. 다양한 식물들 사이에서 수직으로 꽃대 쭉 올라와서 얼굴을 빼꼼 내미는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는요, 6월부터 9월까지 장기간 개화를 하는 식물이죠. 선명한 느낌을 주고 있는 핫파파야 에키네시아입니다. 핫파파야 에키네시아는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에키네시아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정열적인 색상을 뽐내는 것 같습니다. 주홍빛깔 꽃이 정말 매력적인 식물이죠. 선명한 느낌의 자주빛깔, 보라빛깔 꽃이 아름다운 블루베리 치즈케이크입니다. 보라빛깔 에키네시아는 또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매우 트렌디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리는 에키네시아의 꽃도 크고 화려해서 관상용으로 많이 식재를 하지만요. 예로부터 에키네시아는 북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에게는 약용식물로 애용이 됐다고 합니다. 뱀에 물린 경우 물린 부위에 식물체를 찍어서 독을 제거하는 약초로도 사용을 해왔다고 하네요. 다음은 에키네시아 호시입니다. 호꽃으로 피어나서 단정하고 화심이 잘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호긋 에키네시아는요, 11cm 보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보트에 꽃이 피지 않은 상태여서 색상은 선택이 어려우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로 입고가 돼서 들어온 라임라이트 목수국 보여드릴게요. 15cm 보트 중품과 10cm 보트 소국 있습니다. 목수국 라임라이트는요, 개화하는 시기가 7월부터 10월로 오랜 기간 동안 개화를 합니다.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해주는 수국 되겠죠. 목수국은 내한성이 참 좋죠. 추운 겨울도 잘 버텨줍니다. 매년 다시 대륜의 큰 꽃을 보여주는 목수국이죠. 토양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아서 어느 토양이건 적응을 잘합니다. 다음 식물은 앙증맞고 귀여운 회양잎 봉초입니다. 소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쌍떡잎 식물 회양목과의 소형 상록 감목입니다. 꽃은 진한 빨간색으로 눈에 띄죠. 알스트로메니아 잉카날이 되겠습니다. 꽃의 잎과 색상 예쁘죠. 매우 화사한 느낌을 가져왔는데요. 스웨덴의 선교사가 남미로 선교를 갔다가 가지고 들어온 식물이라고 합니다. 인디카차라고도 불리는 백합을 닮은 식물 되겠습니다. 꽃이 매우 아름다워서 꽃다발을 만들기도 하고요. 꽃을 화병에 꽂아 감상을 하기도 하죠. 청보랏빛 꽃이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 같은 용머리꽃 되겠습니다. 살랑살랑 바람이 흩날리는 꽃잎이 매우 사랑스러운 식물인데요. 용머리꽃은 꿀풀가의 단연주입니다. 여름철에 시원한 청보랏빛 꽃을 보여주죠.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꿩의 비름과 기린초 보여드릴게요. 잎의 성질이 다육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건조에도 강한 식물들이죠. 바위, 정원과 돌 화분에도 매우 잘 어울리는 트렌디한 식물 되겠습니다. 독보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꿩의 비름은요, 일반 꿩의 비름과 흑꿩의 비름까지 해서 두 가지 종류의 꿩의 비름이 있습니다. 꿩의 비름은 돌나무과의 꿩의 비름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 되겠습니다. 꿩의 비름은요, 일반 식물에 비해서 통통한 잎 배수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꿩의 비름의 꽃말은 희망과 생명 평안이라고 합니다. 돌나무과에 속하는 새덤 식물들은 생명력이 특히 강해서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보자 분들도 쉽게 다가가기 좋죠. 키높이가 다른 토플과도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죠. 그 앞에 기린초도 보여드릴게요. 농원의 기린초는요, 백두산 기린초,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오색 기린초 있습니다. 기린초 역시 척박한 환경에서도 매우 잘 자라나는 야생화죠. 기린초는요, 연중 파종을 할 수 있고 노지 활동도 가능합니다. 양지 바르고 배수가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이죠. 정원에서 식재하시는 경우에는 물주기를 따로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자라납니다. 많은 비료를 딱히 요구하는 식물도 아니죠. 삽목을 통해서 번식도 가능합니다. 기린초 아름답고 화사한 느낌, 그리고 오밀조밀 귀여운 느낌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매화, 마위, 솔 역시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는 식물 중 하나죠. 약간은 무신경하게 키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번식도 왕성한 편이기 때문에 혼자서 마구마구 잘 자랍니다. 적당한 반그늘에 그냥 두고 가끔 물만 줬는데도 알아서 잘 크고 꽃도 피우더라고요. 다음 식물들은 수꾼 코스모스 되겠습니다. 정원에서 키우기 쉬운 꽃을 고르라면 당연 수꾼 코스모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약간은 하늘하늘하게 흩날리는 꽃잎과 줄기가 가녀린 듯한 느낌을 가지고는 있지만 매우 강인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허브과에 속하는 베르가못도 이렇게 꽃에 올려주고 있는 보트가 생겼습니다. 베르가못은 은은한 향기가 참 매력적인 야생화죠. 다음 식물은 솔채입니다. 보라 색상의 외성 보라 솔채와 흑솔채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흑솔채는요, 유럽 남부가 원산지인 식물로 6월부터 10월까지 꽃을 보여줍니다. 농원의 층꽃은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층꽃은 보라, 하양, 분홍 색상 있고요. 잎의 색상이 다른 황금 층꽃은 보라색으로 변하는데 잎의 색상이 조금 더 연한 황금빛을 띠게 됩니다. 층꽃은 꽃 몽어리가 줄기 마디마다 생겨나는데요. 아래쪽 꽃 몽어리부터 차례로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층층이 피어나는 꽃이 매우 독특한 느낌을 주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요, 형형색색의 구절조입니다. 색상별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보았는데 어떤 색상을 가장 좋아하시려나 궁금하네요. 사실 구절초나 국화는 한 가지 색상보다는 여러 색상을 혼합하여 식재한 경우 매우 화사한 느낌과 분위기 있는 연출이 가능한 식물이기도 하죠. 구절초는요, 조경용, 화단용, 약용으로 매우 폭넓게 사용이 되어 오는 팔방 미인 같은 식물입니다. 노지 활동이 잘 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죠. 수국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빙 크리에이션 품종 중에서 컬러풀 칵테일입니다. 꽃망울이가 하얀색으로 피어나고 점차 색상이 변화하죠. 7월부터 9월까지 개화를 합니다. 네덜란드가 원산지인 신품종 되겠죠. 네덜란드 원예하회 어워즈에서 수상을 한 이력이 있는 식물입니다. 수국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목수국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관리하기가 매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관리로 최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꽃식물이죠. 30도까지 내려가도 내한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월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수국은요, 바닐라 플레이즈 수국입니다. 색감이 마치 익어가는 과일처럼 붉게 물들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닐라 플레이즈 이렇게 분홍빛깔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녹색과 흰색 꽃이 피어났다가 점차 분홍 색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꽃무릇 상상화입니다. 꽃무릇 상상화 이맘때 식재를 하죠.
세촉이 심겨져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면 전국에서 빨간 예쁜 꽃을 피워주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에키메데스입니다. 농원의 에키메데스는 보라 색깔, 빨간 색상, 하얀 색상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색상은 제가 보았는데 하얀 색상과 빨간 색상은 아직 꽃몽어리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진 속의 보라 색상과 비슷하게 색상만 다르게 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키메데스 잎장은 약간 도톰한 편이고요. 털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식물들은 무궁화입니다. 농원에는 안동무궁화, 겹자주무궁화, 분홍무궁화, 그리고 블루치폰 무궁화 있습니다. 무궁화는 양지 바르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는 것이 관리가 편하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셔야지 병충해도 적고 더 많은 꽃을 피워주게 되겠습니다. 무궁화 화분이 아닌 노지에 식재하시는 경우에는 식재하신 후에 물 관리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나무 줄기 주변에다 뿌려주시면서 흙의 요실을 막아주시면서 관리해주세요. 무궁화 나무가요, 완전히 자리 잡은 이후에는요, 물주기를 자연에 의존해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다양한 무궁화 이외에도 소품으로 색상 랜덤 무궁화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어떤 무궁화 식재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랜덤으로 식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금관화 되겠습니다. 꽃의 모양이 붉은 망토를 두르고 금빛 왕관을 쓴 모습이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의 모양이 독특하고 특이하죠. 꽃대 하나에 여러 개나 되는 빨간 주홍색에 가까운 꽃봉오리가 벌어지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노란 꽃이 터져 나온 듯이 피어나는 것이 특징되겠죠. 9월까지 꽃이 피고요. 지금부터는 황금빛 아침 햇살이 닮은 하늘바라기 헬리옵시스 식물들 보여드릴게요. 소품은 이렇게 쨍한 느낌의 붉은색 꽃이 피어나는 종류 있습니다. 하늘바라기는 국화과에 속하는 북아메리카 원산지인 식물 되겠습니다. 7월에 꽃이 피어나는 대표적인 여름꽃 되겠죠. 헬리옵시스라는 이름의 어원을 살펴보면 태양과 비슷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중품 사이즈로 보여드릴게요. 각각의 포트별로 매력적인 화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바라기는 여름 기간의 7월부터 8월에 가장 많이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이죠. 여름에 꽃이 귀할 때 우리를 향해서 웃어주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꽃들의 얼굴의 방향이 하늘을 보고 있어서 하늘바라기라고 불리죠. 하늘바라기는요,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정말 많이 식재하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높이는 30에서 150cm 정도까지 자라나고요. 하늘바라기라는 이름답게 햇살을 좋아하죠. 겨울 월동 잘 되는 노지월동 식물입니다. 다음 하늘바라기는요, 헬리옵시스 아사히입니다. 노란색의 애기 해바라기처럼 아름다운 꽃이 올망졸망 피어나는 식물인데, 아사히라는 말은요, 일본어로 아침 햇살을 의미합니다. 다음 식물은 우이엽 혹은 키리타 스타더스트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꽃의 모습과 잎의 모양 역시 독특한 식물인데요. 잎장도 길고 꽃의 길이도 길게 나팔 모양 같은 꽃을 피어냅니다. 꽃의 모양도 독특하죠. 다음 식물은 사랑스러운 꽃 덴드롱입니다. 원산지는 카메론이라고 하네요. 열대 서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식물 되겠습니다. 200cm 내외로 자라나는 마편족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꽃의 모양이 독특한데요. 하얀색 포엽 속에 빨간 꽃을 피워내는 식물이죠. 로엘리아도 예쁜 꽃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은 붉은 듯한 줄기에서 잎장 나오고 색깔은 연보라색빛 꽃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 연화 바위솔입니다. 암연화라고 해서 바위 연꽃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바위에서 자라나는 우아한 연꽃을 닮았다 이름 붙었습니다. 돌나무과에 속하는 단형생초입니다. 잎의 무늬가 아름다운 레인보우 아주가 혹은 무늬 아주가라고도 합니다. 예쁘게 물든 잎 사이로 꽃몽오리는 보라 색상으로 올라와서 피어납니다. 꽃도 꽃이지만 잎도 이쁘게 물들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이 되겠습니다. 번식도 정말 잘 되는데요. 포기를 늘리면서 뿌리로 뻗어나갑니다. 다음 식물은 에파크리스 되겠습니다. 진달래과 목본류죠. 뉴질랜드, 호주가 원산지인 식물로 환경이 맞으면 사철 상록에다가 연중꽃을 피워주는 식물이죠. 꽃도 특이하고 수영도 독특한 식물로 포인트 주기에 너무나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에파크리스는 가지가 잘 자라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잔가지를 전지해 주시면서 기르면 수영을 아름답게 멋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잔대도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온 식물 되겠습니다. 개화하는 시기는 10월까지 개화를 하게 되죠. 자라면서 줄기가 가늘고 길게 뻗어나가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유럽겹 에키네시아가 꽃잎이 아래로 우산 내려가듯 내려가는 느낌이었다면 선시커 에키네시아는 조금 더 해를 닮은 듯한 느낌 가지고 있죠. 선시커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해를 바라보다 햇빛을 찾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그만큼 태양을 닮은 듯 수직으로 피어납니다. 에키네시아를 키우다 보면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어나면 각각의 시기별로 색상이 약간씩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키네시아가 워낙 장시간 개화를 하는 식물이라서 그러한데요. 꽃이 처음 피어났을 때는 은은하게 연하게 피다가 꽃이 한창 피어날 때는 조금 더 색감이 진해지고 꽃이 져갈 때는 약간 바래면서 져갑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참 아름다운 것이 겹 에키네시아인 것 같아요. 식물의 색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꽃대를 잘라서 데드 헤딩을 해주는 순간까지 모두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다음 식물은 아틀란티스 세덤입니다. 초록색 잎에 화려한 크림색 무늬가 돋보이는 식물로 여름이면 잎이 약간은 붉은색으로 물들기도 하는 식물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화분으로 딱 좋죠. 월동은 영하 25도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식물은 야생화 황금 비비추입니다. 잎이 화려하고 무늬도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죠. 성장하는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언제나 연출할 수 있다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색감이 다른 황금 부사도 있네요. 색감이 비슷한 듯 다른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잎새 연한 스트라이프 잎맥 역시 가지고 있고요. 자세히 보면 가장자리로 갈수록 진한 녹색으로 변화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반려식물로 추천드릴 만한 황칠나무입니다. 유려한 곡선으로 존재감을 뽐내주는 식물이죠. 굴곡진 목대와 새 발바닥을 닮은 듯한 모양의 잎은 심플하면서도 아주 고급진 분위기를 풍겨줍니다. 관리 잘해서 사철 내내 푸른 잎을 볼 수 있는 인테리어 식물이기도 하죠. 반짝반짝 윤이 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고 성장 속도는 느린 편에 속합니다. 다음 식물은 키르탄서스 엘라투스입니다. 흔히 아마나라고 불리는 식물이죠. 개화하는 시기는 8월부터 9월 정도 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빠짐이 좋은 흙에 식재해 주시고요. 비교적 키우기도 쉽고 번식력도 좋은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줄무릇입니다. 앞서 보신 비비추들보다 조금 더 단정한 줄이 앙증맞게 그어져 있습니다. 무릇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매우 잘 자라나는 편이죠. 직사광선보다는 약간 그늘과 습기가 있는 환경을 좋아합니다. 다음 식물은 목노보단 되겠습니다. 줄기는 붉은기를 띠고요. 꽃송이가 크고 색상은 보라색상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관상 가치가 높아 화분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식물 중 하나죠. 다음 식물은 구근 식물인 쿠르쿠마입니다. 이름도 귀엽고 꽃도 너무나 귀엽게 피어나죠. 인도, 스리랑카, 중국 등 열대아시아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한여름의 고온을 잘 견디기 때문에 여름 동안 예쁜 꽃을 피워주는 구근 식물, 알뿌리 식물입니다.
여름에 개화를 하는 매우 귀한 식물 되겠습니다. 짱짱한 꽃대와 단단한 꽃잎은 꽃꽂이를 해놓으면 한 달여간 지속하기 때문에 절화로도 인기가 많은 고근 식물이죠. 꽃잎은 연꽃처럼 도톰한 육질로 되어 있고요. 꽃잎은 연한 분홍 색깔 빛깔을 닮았습니다. 난초를 닮은 듯한 잎 역시 매력적이죠. 후룩스 더킹이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 색상 너무나 아름답죠. 보랏빛깔, 분홍빛깔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는 색상입니다. 플럭스 혹은 후룩스라고 부르죠. 노즈 활동이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도 잘 견뎌내고 이듬해 싹이 올라오게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황금 다리풀 잎이 반짝반짝 정말 눈이 부시게 빛이 납니다. 황금 다리풀은요, 꽃잎보다 길게 꽃이 자라나면서 수많은 수술을 보여주는 식물인데요. 여름날에 시원한 수영을 가지고 있는 남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전화위복이라는 좋은 꽃말을 가지고 있는 남천이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을 쫓아내고 행운을 불러오는 나무로도 잘 알려져 있어서 예로부터 집안 마당 한편에는 무조건 든든한 남천을 심어주곤 했다고 합니다. 빈 공간을 채워주는 다양한 야생화를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남천 세 가지 색상 모두 각기 다르게 개성이 만점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뚜렷한 잎색의 차이가 있으니 더욱더 좋죠. 무늬 맹문동입니다. 시원시원한 줄기와 무늬가 아름답죠. 무늬 맹문동은 그늘진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고요. 겨울철에도 얼어 죽지 않는 화초로 키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폭염, 추위, 가뭄, 장마에도 끄떡없습니다. 요매는요, 사계절 상록이고 연중 노란 꽃이 피고 지고 하기 때문에 꽃이 드문 한여름과 한겨울에도 화려한 색상의 노란 꽃을 보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